세 번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의 주제는 과학자 연극 캠프 활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과학자 연극 캠프를 부산대 과학경제교육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초중학교 학생들의 창의성, 지성,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영재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성이라든가 지성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은 인성을 높이는 이런 활동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심화 강의, 탐구 실험, 융합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활동으로 과학관, 전시관, 체험관,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영재성을 종합적으로 키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역의 문화 예술기관이나 장소를 탐방 체험해서 예술적 재능, 정서 함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탐방 체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산대 과학영재교육원은 탐방체험의 하나로 과학자 연극 캠프를 매년 기획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영재원 입학 초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 캠프의 목적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지 탐색한 뒤에 인상적으로 느꼈던 장면들을 연극으로 표현해서 과학자의 개척 진로 탐색, 과학자 정서 함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듀빈과 솔로몬은 연극을 활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광범위한 논쟁과 흥미로운 논쟁 등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지식 구성을 해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윤혜경, 라지언, 장병기도 과학을 소재로 한 과학연극은 과학과 예술 전반의 융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과학 개념과 과학의 본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받을 때 과학 연극은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 외에 과학의 본성, 과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과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학자의 특성과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의사소통과 협력 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 연극 캠프를 영재 수업의 체험 활동으로 적용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크리스토피와 데이비스는 연극을 활용한 수업은 초등학교에 일부 적용하고 있으면 중등학교 교사는 연극을 수업에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연극을 수업에 만들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하죠. 그래서 이 영대 학생이 과학자 연극 캠프에 참여하는 동안에 과학자에 대해서 발견한 특성과 이를 통해서 어떤 과학자상을 그리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연극 캠프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은 연극의 주인공인 과학자의 생애와 관련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과학자에서 어떤 영재성을 발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과학자의 생애와 관련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과학자의 소통과 협력의 모습,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에 대한 의한 과학적 발견의 제약 요인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영재성 발현과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 측면의 요소를 발견하는지 이런 걸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과학적 연극 캠프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그 영재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저희 이제 부산대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는 물화생지반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과학 영재반, 물화생지 영재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학반, 그다음에 IT 융합 영재반 뭐 이렇게 있는데 각 반을 두 개 조씩 나누었고, 그다음에 이 참여한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정하죠. 그래서 특정한 우리는 리처드 바이만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극 캠프를 만들겠다. 어떤 반은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그리고 이걸 연극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쭉 선정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 우장춘 박사도 들어있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자기들과 관련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학적 연구 캠프 프로그램에서 이게 만들어진 일정을 보면은 처음은 개별로 과학자 사전조사지를 작성을 하고 이 사전조사지 작성을 통해서 과학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반별로 협의를 통해서 두 개 팀으로 나눠서 각 팀에서 우리는 이런 과학자 또는 수학자 뭐 이런 사람을 연구의 주인공으로 결정하자라는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팀에서 정한 과학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연극 대본 초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초고에 대해서 지도교사가 멘토링을 적절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연극 대본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지도교사 멘토링을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역할 및 배역을 정하고 리허설 후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이 끝난 후에 개별로 과학자 연극 캠프 사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과학자 연극 캠프 활동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학자 연극 캠프의 사전 조사지 질문지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학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점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연극 주인공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는 그런 질문을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두 가지 이상 못 찾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 과학자를 조사해 보니까 중요한 업적이 무엇인가, 새로운 과학 이론, 발명품, 신기술 뭐 등등에 대해서 그래서 우수한 업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즉 독창성이냐, 사회적 가치냐, 또는 기여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과학자가 성장하는 데 영향을 준 어린 시절 경험이나 관심은 무엇인가요? 해서 연극 주인공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관심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보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과학자로서 재능과 관심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신가? 이렇게 해서 과학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과 내용을 넣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과학자 이 학생들, 영재 학생들이 이런 걸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책, 이런 논문 이런 것이 어떤 계기가 됐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과학자가 겪은 시련과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래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극복한 내용을 통해서 내가 과학 또는 수학 또는 뭐 딴 영재성인 것을 할 때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이렇게 극복하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힌트 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과학자가 영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지, 그러면 그렇다 하면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영재의 특성이 뭔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연극 대본인데 연극 대본은 그 어떤 과학자 또는 수학자에 대한 일대기를 전부 구성하기보다는 그 삶에서 중요한 사건이 어떤 것인지 그걸 중심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을 한 4개 정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연극 대본을 구성을 하고 그래서 한 5분 정도, 7분 정도의 연극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지금 과학자 연극 캠프 실현하는 것 중에 영상을 찍은 것 중에 하나고요. 주 시간 있을 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알겠죠? 희망 희망. 예, 그럼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전 보고서에서 영재 학생들이 발견한 과학자의 영재성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지적인 측면에서 독창성, 그다음에 엘렌 튜링은 기계에 인간 지능을 넣으려고 시도를 했다. 이것은 독창적인 측면이죠. 그다음에 논리 비판적 사고력, 가우스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비판할 정도로 논리적 사고가 뛰어났다. 학생들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력이 영재인 경우가 있구나. 그다음에 가우스는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고 학문을 융합할 수 있는 학자이다. 종합적 사고력이라는 게 요구되는구나. 그다음에 엘렌 튜링은 복잡한 수학 문제 풀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 복잡성에 대한 도전, 뭐 이런 것들을 애들이 발견하는 거죠. 그다음에 페르마는 좌표 기하학을 확립을 했다라고 해서 전문적 지식이 또 필요하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 수학 논문 이 몇 편을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능도 어느 정도 요구되는구나. 그다음에 상상력,
자극하는 책을 좋아한다. 그래서 상상력도 이제 영재성의 특징이구나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는 겁니다. 또한 정의적 특성으로 도전과 열정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튜링 테스트라는 인공지능 실험을 하기도 한다.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개발에 몰두했다. 그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자기가 조사하고 적으면서 가제 집착력, 그 다음에 어떤 개방성, 즉 스티브 워저니악은 스티븐 잡스와 싸우면서도 도움을 주는 관계였다. 이런 개방성. 그 다음에 신념, 가우스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신념. 그 다음에 흥미와 관심, 퍼즐풀이를 좋아했다. 그 다음에 수학을 취미로 했다. 자신감.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 능동적으로 뭘 배웠다. 그 다음에 인내심. 가제물을 인내심이라고 하는 훗날 그의 일에서 큰 도움이 되는 몸에 익힐 수 있었다고 함. 이렇게 해서 인내심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영재성에는 이런 정의적 특성도 요구된다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감과 배려. 데니스 옹은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개발했다. 그 다음에 소통과 협력. 페르마는 독일인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케플러와도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도 소통 협력을 통해서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리더십, 사회적 기여, 그다음에 주변 역량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성을 이제 또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학생들이 조사한 이런 그 과학자나 수학자에 대해서 어떤 영재성 요소가 발견되는지를 체크해 본 건데요. 학생들이 적은 걸 토대로 독창성은 모든 사람들한테서 발견했고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은 라부아지에서 특히 많이 이제 드러났고요. 종합적 사고력은 파이만, 오펜하이머, 라부아지에, 페르마, 가우스, 엘렌 튜닝 이런 등등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인물의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영재성의 어떤 특정 영역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다양한 이제 과학자나 수학자의 그 전기를 읽고 이런 영재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가우스가 거의 대부분의 체크가 되고 있죠. 페르마라든가 엘렌 튜링, 그다음에 유저니아, 그다음에 파인만.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체크된 이런 사람들의 전기를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그 영재 특성을 발견하고 이것을 좀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영재성의 그 하위 요소에서 발견한 것들, 독창성, 도전과 열정, 가제 집착력, 주변 역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 독창성과 관련해서 엘렌 튜링, 그다음에 위즈니아, 페르마, 가우스, 파이만, 우장춘, 뭐 이런 이제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전과 열정의 예고요, 과제 집착력, 주변 역량. 그래서 논문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 사고력으로 이제 예를 들었던 것, 그 다음에 지능적인 측면, 흥미와 관심, 자기 주도성, 사회적 기여. 그래서 이 세계의 평화 또는 이 세계에서 더 고통을 이제 줄여주는 이런 걸 개발한 것,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읽고 사회적 기여라든가 전 세계적인 그 행복 또는 더 바람직한 경향성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자의 캠프에 참여한 그 의미 발견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캠프에 참여하고 나서 보고서, 사후 보고서인데요. 과학자 연극 캠프를 참여하면서 연극의 주인공인 뉴턴이 조폐구역을 감사할 때 동전 가장자리에 톱니 무늬를 새겨 동전 위조를 막았던 점도 이걸 통해서 알게 됐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리처드 파이만이 물리학자를 조사해 본 연극 대본을 만들었는데 파이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 내가 과학을 좋아하는 것이나 맡기나 한 것이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만족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걸로 유명한데 사실은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더 조사를 해봤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위인을 조사를 하면서 어떤 과학자나 수학자에 대해서 더 세심하고 깊이 있는 조사를 하게 되는 계기를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본이라든가 대본의 작성과 배역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주로 학생들을 주도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배경음악을 만들 때 BGM을 어떤 장르로 넣을 것인지 고민하고 나의 의견을 말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데 기여했다라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과학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르키메데스의 주제로 연극을 냈는데 어, 나 혼자 아르키메드 업적에 대한 연극 대본 1월 작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책까지 이용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충실한,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조사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면서 도전하는 자세, 협력, 책무성, 성취감을 느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과 상황 등 동작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은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주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협력적인 측면, 그 다음에 다른 조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습하고 외웠다. 그래서 협력과 책무성을 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한 만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성취감, 이런 걸 제공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레 과학을 배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직접 연극 공연 기획, 연출, 그리고 공연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있었고, 힘을 합쳐 연구하는 것이 좋았다. 흥미와 협력을 유도를 했고, 연극 캠프 전에 모여서 서로 잘 모르고 서먹서먹 사이였는데 웃고 즐기며 협동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쾌하고 좋은 친구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서로 친목을 다지고 협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에 참 감동적인 게 있는데 연극 캠프 동안 여러 재미있는 일이 많았기에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웃었던 것 같다. 감성적인 이런 능력도 키워준 거죠. 되게 영재 학생들은 여러 학원이라든가 과외 뭐 이런 걸 일상적으로 다니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건데 이런 이제 기회를 통해서 이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하고 싶은 과학자에 대해서도 이제 적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의 관련이 깊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이 과학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다음에 이 과학자가 발견한 가정이나 결과를 알리고 싶다. 사회 인류에 기여한 점을 알리고 싶다. 독창적인 발견이나 발명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알리고 싶다. 도전과 노력을 알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 연구를 또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과학자 연구 캠프를 통해서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전파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구하고 싶은 연구의 주인공은 아인슈타인, 오일러, 뉴턴, 나이팅게일, 마리 키리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는 뭐 열등한 학생이었는데 차별을 받으면 잘했지만은 물리학과를 졸업해서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서 이런 노벨상까지 받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원자폭탄을 반대하는 과학자가 됐다. 그래서 뭐 진정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연극을 만들고 싶다. 그다음 오일러라는 수학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오일러가 만든 수학 원리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고 이걸 뭐 보이고 싶다라는 거죠. 뉴턴 단순하게 이제 그 만류인력을 단순히 중력이라고 생각하는 아쉽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 나이팅게일 의학과 수학을 융합한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 나이팅이 현대의 영재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일생을 연극으로 표현하고 싶다. 마리 퀴리 매우 존경스러운 과학자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답이 보이지 않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연구하는 굉장히 뛰어난 사례다라고 해서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통해서 과학자 연구 캠프에 참여하는 동안 학생들은 과학자로 성장하기 위한 자세, 소통과 협력, 좌절의 극복과 인내, 과제 집착력, 영재로 인정받게 되기 위해 사회 환경적 역량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명의 과학자에게도 공통적으로 높게 발견되는 것이 독창성, 도전과 열정이구나. 그래서 이런 걸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 외에도 뭐 영재성의 요소로 지능, 논리, 비판적 사고력, 상상력, 리더십, 문제 해결력, 개방성, 자신감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것은 좀 적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향을 준 것이 책, 논문, 동료, 부모, 서성.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서 영재성이 함량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이런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극 활동 초반에는 감정이입, 의사소통, 의사전달, 예술적 활동이 어려웠겠죠. 매우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게 점차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수업 활동이 전문성 지식, 탐구 기능, 문제 해결력, 창의성 함량을 두고 있는데 연극 캠프의 경험은 학생들의 자신의 감정 표현과 전달, 협력과 소통, 이와 같은 예술적이고 인성적인 측면, 사회공동체 인식에 향상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극 캠프라는 것은 영재교육에서 인성과 감성적인 측면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 또는 수학자를 통해서 영재성이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가능하다면은 간단한 연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행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전문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세 번째 강의는 마치겠는데요. 지금 이제 앞에 영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녹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 선배 저 의자 좀 치워주세요. 소. 예방주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예방주사는 옛날에 어떻게 불렸을까요? 이제부터 예방주사가 표준 백신으로 사람을 치료한 파스테르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연극 속으로 출발! 그래서 오늘 너만 심부름을 시키는 걸까? 이젠 심부름 따위 다시 안 할 거야. 이건 뭐지? 아이 짜증나! 평소에도 식료품점 옆에 식료품점이 나를 맨날 괴롭혔었지. 그런 의미에서 목숨아 거기서 도대. 운동할 때 지나
학생 박사님, 저희랑 광적포에 걸린 계획이 물렸어요. 살려주세요. 저희랑 이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백신이라고 점점 독성이 강한 주사를 맞으며 병균을 투입해 면역력으로 병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 방법을 당장 써주세요. 혹시 될지 모르잖아요. 네 알겠어요. 허나 그 방법이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증명되지 않아 아이가 무사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약한 병을 이겨내야만 해요. 그리고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이가 평소에도 면역력이 조금 있는 편이어야 하고요. 그럼 구장세 박사, 피양 박사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셉 잘 부탁합니다. 백신을 쓰는 것이 이거 못했어. 알다시피 백신을 여러 동물들의 목숨을 구했지 않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아무 손도 안 쓰면 저 아이는 국가가 아, 확실히 잘해서 의사 자격증이 없지. 만약 백신 주사를 놓을 거면 내가 너한테 주겠네. 나만 믿게. 맞네 그럼쎄. 그런데 백신을 만들려면 감염병에 걸린 게 혈액에서 병균을 뽑아내야 하는데 대체 그 개를 어디서 찾지? 내말 잘 들어라. 너는 이제부터 푹 쉬고 백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네가 백신 치료를 받고 무리하면 너는 정말로 감염병에 걸려 죽을지도 몰라. 알겠니? 네, 알겠어요. 백신, 이리 와보거라. 네, 양세 박사님. 내 주제판 주제판을 치료해주거라. 나는 훌륭한 백신. 내가 너를 치료해주겠다. 아하, 간지럽다고. 이제 그만해.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